본 영상은 지극히 제 주관적 견해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롱보드 라이더 유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롱보드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댄싱용 롱보드를 고를 때 피해야 할 5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영상은 제 주관적 견해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이 전부 정답은 아니니까 이 점 참고만 하시고 구매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싱용 롱보드를 고를 때 피해야 할 첫 번째 조건, 바로 드랍스루입니다. 자, 드랍스루 롱보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데크 마운트 볼트 있는 쪽에 구멍이 뚫려서 트럭을 데크 위에서 아래로 결합하는 형태를 드랍스루 롱보드라고 합니다. 물론 이 드랍스루 롱보드가 뭐 잘못됐다거나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제가 롱보드를 타는 것처럼 댄싱과 트릭을 하기 위해서는 탑 마운트 형태의 롱보드를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한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데크 마운트 볼트 쪽에 구멍이 뚫려서 트럭을 위에서 아래로 결합하는 걸 드랍스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트럭을 데크 아래에서 바로 결합을 하는 방법을 탑 마운트 형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롱보드 댄싱과 트릭, 그냥 프리스타일 장르라고 하는데, 이 장르를 즐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드랍스루의 형태의 보드보다는 탑 마운트 형태를 더 많이 선호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드랍스루 형태의 보드들은 보통 어디에 쓰이는가? 마운트 볼트 쪽에 구멍이 뚫려서 트럭을 위에서 아래로 결합하는 이유는 이렇게 결합했을 때 지상고가 훨씬 낮아져서 땅과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발의 피로도를 덜 할 수도 있고요. 안정감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크루징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리막을 타는 다운힐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쓰이는 보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드랍스루 형태의 보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댄싱과 프리스타일을 하기 위한 보드를 고를 때 약간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지 않나 라는 의견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킥이 없는 보드입니다. 자, 킥이 없다라는 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운트 볼트 너머로 발을 놔둘 수 있는 공간, 즉 흔히 저희가 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없는 보드는 물론 댄싱은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트릭을 할 때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보드를 처음에 타다 보면 내가 댄싱을 배우고자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트릭에 점차 더 욕심이 생기기도 할 거고, 트릭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그때 킥이 없으면은 단순한 피봇이나 셔빗을 하기 위해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가급적 킥이 없는 보드보다는 킥이 있는 보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킥이 없다고 해서 댄싱이나 뭐 다른 크루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킥이 없으면 트릭하기 불편하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너무 짧은 보드. 롱보드에도 길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롱보드는 길이가 좀 짧고 어떤 롱보드는 길이가 굉장히 길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 초보자임을 감안했을 때 가장 사용하기 편한 보드는 제 주관으로는 42인치에서 46인치 사이의 보드가 가장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롱보드 댄싱을 더 많이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긴 보드를 선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트릭에 욕심이 있고 트릭을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길이가 조금 짧아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때 42인치 밑으로 점점 더 내려가게 되면은 보드가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처음 보드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 보드에 올라섰을 때 안정감은 아무래도 짧은 보드일수록 안정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길이가 42인치 이상, 46인치 정도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롱보드지만 38인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사이즈가 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보드들은 처음 보드에 올라서서 탈 때 적응하기도 약간 힘들고, 두 번째로 댄싱을 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바로 다운힐용 롱보드입니다. 다운힐용 롱보드란 우리와는 맞지 않은 다른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힐용 롱보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댄싱과 트릭하기에 나오는 롱보드랑은 생김새가 다르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내리막을 타는 용도로 나온 롱보드이기 때문에 댄싱용 롱보드보다 훨씬 두껍다거나 훨씬 딱딱하다거나 길이가 짧다거나 비대칭으로 앞쪽이 뾰족하다거나 그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보드를 가지고 롱보드 댄싱이나 트릭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운힐용 롱보드보다는 프리스타일용,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길이와 킥이 있는 그런 롱보드를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더 많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저가형 롱보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가형 롱보드에서 다룬 적도 있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가형 롱보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제가 답변을 많이 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롱보드를 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댄싱도 안 할 거고 트릭도 안 할 거고 그냥 잠깐 롱보드를 사서 타보는 경험만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가형 롱보드를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저가형 롱보드를 가지고 나는 댄싱을 하겠다, 나는 트릭을 하겠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극구 반대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드 자체가 너무 약해요. 보드 자체가 되게 금방 깨질 수도 있고요, 트럭이 망가질 수도 있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형 롱보드는 딱히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간혹 저가형 롱보드를 판매하는 업체들을 보면은 이 해당 롱보드를 가지고 롱보드 댄싱과 트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자료 화면으로 들어가 있는 롱보드 영상들을 보면은 다 어디선가 불펌해온 다른 영상들입니다. 마치 해당 보드를 타고 댄싱과 트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불펌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가형 롱보드는 어떤 거냐? 자, 일단 검색창에 롱보드를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뭐 G마켓 롱보드, 그 다음에 각종 롱보드를 판매하는 샵들이 뜨고 뭐 위메프, 옥션, 롯데닷컴,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 이렇게 롱보드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롱보드들은 보통 최소 30만원에서 비싸게는 막 80만원, 100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롱보드 제품만 해도 80만원대 정도가 되고요. 근데 보시는 것 같이 6만원, 뭐 3만원, 7만원 이런 가격의 롱보드들은 전부 저가형 롱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쇼핑 더보기를 눌러볼게요. 자, 입문용 댄싱 롱보드라고 해서 34,000원, 자, 댄싱용 롱보드라고 해서 23,000원. 자,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롱보드 댄싱이 되는 것처럼 댄싱용 롱보드라고 되어 있지만 가격이 2만원, 3만원, 뭐 7만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과연 정말 이 보드를 사면 댄싱이 가능할까? 뭐 물론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위에서 스텝 밟는 연습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굉장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제가 리뷰를 했을 때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고 다른 분들이 롱보드를 리뷰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롱보드들은 구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거나 일단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롱보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있죠. 자, 근데 지금 보이시는 이 영상은 해당 이 롱보드 영상이 아닙니다. 자, 마치 자기네들이 찍은 것처럼 촬영을 했는데, 자, 이 영상의 주인공은 고효주라는 굉장히 유명한 롱보드 라이더 효주 누나고요. 그리고 이 영상 속 보드는 바슬 롱보드의 왈처라는 모델입니다. 이 왈처라는 보드 자체도 데크 가격만 30만원 후반으로 컴플릿으로 맞췄을 때 50만원, 60만원 하는 보드입니다. 근데 마치 이 해당 3만원짜리 롱보드로 댄싱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불펌하여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럼 또 다른 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3,800원짜리. 자, 이 영상에도 지금 롱보드 타고 있는데 이 영상도 제가 볼 땐 지금 효주 누나 영상이에요. 자, 앞부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보드를 타고 있진 않죠.
자, 짜집기를 했어요. 지금 보드를 타고 있는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효주 누나, 고효주 씨의 영상이고, 앞부분은 그저 모델이 보드를 들고 있는 거를 짜집기한 영상입니다. 지금 이 영상도 불펌인 거예요. 마치 해당 보드로 롱보드 댄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짜집기해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가형 롱보드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마치 댄싱용 롱보드라고 광고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영상들은 다 저희같이 롱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영상을 불펌에다가 자신들의 판매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보드들 대부분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뭐 건장한 남성분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체격이 있으신 분들이 그냥 보드에 올라가면은 금방 부러집니다. 힘 조금만 탁 주시면은 바로 부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보드는 구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이런 저가형 롱보드는 좀 피해 주시고, 롱보드 전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그나마 좀 저렴한 가격의 롱보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사주시면 아이들도 훨씬 좋아할 거고 오래오래 잘 탈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롱보드 사이트가 롱보드 전문 매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만약 내가 보고 있는 롱보드 사이트가 롱보드 제품, 뭐 스케이트보드, 크루저보드, 롱보드까지는 괜찮습니다. 막 스노우보드나 웨이크보드 혹은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파는 쇼핑몰이라면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간혹 어떠한 스포츠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뭐 인라인 스케이트도 팔고 롤러 스케이트도 팔고 롱보드, 스케이트보드, 크루저보드, 뭐 스키, 그 다음에 스노우보드 뭐 등등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파는 그런 매장들이 있는데 그런 곳은 롱보드 전문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또 비슷하게 또 스노우보드 매장에서도 가끔 롱보드를 팔고 있는데 전문성 있는 롱보드가 아닌 경우들이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롱보드 전문 매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대체로 롱보드 전문 매장은 딱 롱보드, 스케이트보드, 크루저보드 이 정도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외적으로 스노우보드 장비라든지 스키라든지 아니면 뭐 수상 스키에 관련된 제품들이라든지 뭐 서핑에 관련된 제품들은 거의 판매하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2탄은 전문 롱보드 구매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